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차별 곡선과 선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대경제학 책을 보시면 거기 뒤에 연습 문제 나와 있는데요. 그 590페이지 무차별 곡선과 관련된 미시경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채식보다 육식을 더 선호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채식보다 육식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 선생님이 좋은 권유를 해주셨네요. 자, 채식과 육식을 1대1로 소비해 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식을 더 선호하는 선택이었는데 둘 다 골고루 선택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수반되는 효용 손실. 그렇죠. 이 사람은 원래 육식을 더 좋아했었는데 억지로 채식과 같이 하라고 하다 보니까 효용이 손실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갑의 식성이 바뀌었어. 그렇죠. 계속 채식을 먹게 되니까 선호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선호가 바뀌었을 때 순수 채식주의자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갑의 소비 선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밑에 출제 포인트가 나와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 원래 선호 구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변하다 못해서 아예 채식주의자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소비 선택은 어떻게 되는가? 자,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수반되는 효용의 손실, 순수 채식주의자가 되었을 때 갑의 소비 선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우선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이 사람의 갑의 어떤 선호와 제약식을 우선 효용함수와 제약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언제나 목적식과 제약식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모형의 설정이라고 쓸까요? 모형의 설정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모형 상황을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목적식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식은 그렇죠.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데 효용함수를 잘 쓰셔야 됩니다. 효용함수가 어떤 x제랑 y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이때 x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육류라고 그러고 y제를 채소라고 합시다. 그래서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다시요. x제는 뭐냐면 육류라고 하고요. y제는 채소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이 원래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고 일반적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CD 효용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육류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알파가 육류를 좋아하는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를 선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베타에 비해서 뭐 같이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큰 경우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한다? x제인 육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차곡선은 어떤 형태를 그릴까요? 네, 무차곡선은 살짝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수평축에다가 x를 놓고요. 여기다 y를 놔요. 만약에 두 개를 같이 1대1로 소비하는 경우를 요 선상이라고 하면 요건 x랑 y가 같은 상황일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x제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면 무차곡선의 기울기가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형태였다가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무차곡선이 가파르게 꺾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갑의 선호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에 제약식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제약식 보시면 우리가 이게 소득이고요. 자, 소득을 가지고 x제랑 y제를 구입해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목차를 어떻게 잡았냐면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의사의 권고를 받을 경우 어떤 효용의 후생의 손실, 네, 그거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의사의 권고 받기 전에 효용 극대화 볼게요. 그래서 before의 효용 극대화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fter 의사의 권고를 받은 후에 효용 극대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람이 의사 권고를 받기 전에는 무차별 곡선이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x가 우리가 육류라고 할게요. 고기라고 하고요. y제가 뭐 채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우선 예산선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형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점을 선택하는 거랑 이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 점을 선택하는 경우랑 요 점을 선택하는 경우랑 비교해 봤을 때 가파른 무차별 곡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값은 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요. 그렇죠? A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의사의 권고가 뭐냐면 XJ인 육류와 채소를 1대1로 소비하라는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릴게요. 자,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원래 이런 식으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가 여기에 나타내는 효용 극대화 이 점은 어떤 특성이냐면 이렇게 MRS가 XY가 PY분의 PX랑 똑같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축에 나와 있는 게 고기, Y축이 야채, 채소 이렇게 있고요. 1대1로 소비를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1대1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얘가 B점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은 원래 A점을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좀 가파른 형태를 가지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가 아이고 여기 잘 안 만났네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효용 극대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A점을 선택할 때. 자, 그런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B점을 선택하도록 하게 되면 효용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B점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효용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네요. 효용이 감소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효용의 손실을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두 가지로 효용의 손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효용의 손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 해가지고 효용이 이렇게 감소했다. 핑크 색깔로 떨어진 걸로 표시해가지고요. 이렇게 차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의 감소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원래 누릴 때 A점에서의 효용에서 B점에서의 효용을 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여기 핑크 색깔을 지나는 예산선을 이렇게 돈으로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해서요. 잘 그림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 좀 동그라미를 크게 그릴까요? 요점이라 합시다. 이렇게 해서요. 요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효용의 크기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요. 두 번째는 바로 소득의 크기로 지출의 크기로 우리가 효용의 감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의 크기로 소득의 크기로 나타낸 효용의 감소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두 개 파란 색깔과 연두 색깔 사이 그러면 요 크기가 요 높이잖아요. 요 높이요. 이해되세요? 원래 우리가 y제를 x제인 육류가 아닌 기타 뭐 채소라고 쓰긴 했지만 기타 등등의 나머지라고 해서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 핑크 색깔로 나타낸 요 차이가 바로 우리는 두 번째 소득으로 나타낸 효용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안지에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문제가 이 사람이 자꾸 채소를 먹다 보니까 순수 채식주의자가 되었을 때 효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입니다. 순수 채식주의자가 자로 선호가 변화시
그러니까 순수 채식주의자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지닙니까? 라고 하면 XJ인 우리가 육류잖아요. 고기 같은 거에 대해서 비선호를 하게 됩니다. 선호를 하지 않게 돼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XJ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무찰곡선을 여기다 표현을 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x제가 있고 y제가 있으면 이 사람의 선호도가 이제 x제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무찰곡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찰곡선 효용함수가 효용의 증가 방향 어디다?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아서 x제가 바로 이제 비제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람의 효용 함수를 만약에 무찰보곡선과 예산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시면요.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예산선은 우리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어디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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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무찰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렇죠. 무찰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효용 극대화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뭐 2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효용 극대화되는 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은 어떤 점이 되는가? 여기 2점. 2점은 바로 네, 코너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석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식성이 바뀌어서 선호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선호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변화 시 무찰보곡선의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무찰보곡선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요. 무찰보곡선이라는 건 이제 선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극단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채식주의자로 변화가 되면 변화 시 자,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다? 그렇죠. XJ인 육류의 소비량은 빵이 되는 네, 구석회의 네, 최종 선택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석회로 채소만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선택이다? 바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잘 복습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